나의 괴로운 기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양양이 특파원. 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양양이 특파원 하트라고 지금 댓글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목소리를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다니. 아우, 점점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외상은 그걸 피하고 무시하려 할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외상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점은 수치심이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비난받지 않고 지지받으면 스스로도 더 이상 트라우마를 떠올릴 때 움츠러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지금 수치심이라고 나왔지만 죄책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말하기 전에 내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트라우마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전 직장이 세월호 관련된 직장이기도 했으니까 그쵸. 많이 만나봤죠. 이렇게 트라우마를 막 떠올릴 때 움츠러들거나 아니면은 그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대상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러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분노의 감정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보단 낫다. 네, 두 번째는 도움되지 않는 신념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혼자서만 되뇌일 경우 무섭거나 내가 비판받을 만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통해 정리하다 보면 그 사건 속 상황적 요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게 내가 가만히 혼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사건에 몰입해서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하면서 이렇게 약간 통찰이 일어나가지고 또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럼 그거 듣던 친구는 뭐야 혼자 말하다가 갑자기 뭔 짓이야 막 이러고. 세 번째는 촉발이 덜 된다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기억에 압도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수록 더 이상 자신이 그 기억에 좌우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할수록 조금씩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충격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4번은 이제 자신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점점 자신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경계가 높은 경계 태세에 있어서 그럴 뿐 자신은 그대로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진짜 타이밍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신경계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만 네. 오래되면은 몸도 망가져. 근데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 계속 과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면 망가지게 되죠. 그니까 정말 초반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5번은 이제 기억이 더욱 체계화된다인데요. 트라우마 기억은 다른 유형의 기억들에 비해 체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상하고 이야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억을 더 다루기 쉽고 덜 위협적이게 됩니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억이 그렇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상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것들과 이제 연결을 지어주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트라우마 기억과 이제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기억을 좀 더 다루기 쉽고 덜 위협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가 가져오는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 기억이 가져오는 감정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거를 내가 막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라는 주제인 거잖아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듣는 이야기가
이거를 진짜 고집 곧대로만 또 믿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좀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러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 사람 집에 찾아가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퉁퉁퉁 두드리고는 지금 심리상담 받으셔야 된다고. 이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 아니 뭐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하면서 엄청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좋기는 하지만 억지로 털어놓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 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9.11 테러 이후에요. 네네. 그 이제 뭐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네네. 가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했었던 연구 중에 되게 좀 흥미로운 연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막 말하고 적극적으로 막 상담도 받고 막 이랬던 사람하고, 네. 그냥 그 이후에 일상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몇 년 후에 봤더니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던가, 오히려 그냥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낸 사람들이 훨씬 더 정신건강이 좋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예요. 아, 오히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강도가 있는 거죠. 각자 그쵸. 정신의 강도가. 그래서 무조건 이 트라우마 사건이니까 그거를 얘기하세요가 아니라, 딱 봐가지고 그 트라우마 사건을 도저히 말로도 꺼내지 못할 만큼 자기 인생이 무너져 있고, 그 괴로운 기억으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한테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 안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따뜻하게 있어주고 머물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진짜 나 상담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지금 연구 결과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야기 하셔야 된다, 어서 나와라, 이렇게 책은지라는 건 그게 뭐야. 그거 그 강도고 도둑이죠. 그거는 전문가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쵸. 원하지 않던 사람도 이런 환경이면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는 방법은 상대방한테 좀 물어봐요. 혹시 시간이 괜찮은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뭐 오늘 나 한 이 정도 얘기할 건데 뭐 1시간 뭐 2시간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나한테 내어줄 수 있는지, 괜찮은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면은 얘가 나한테 뭘 팔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바쁘다고 하면 내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던가, 아니면 뭐 내가 이때는 시간이 되니까 이때 얘기하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또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좀 줄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충분히 상대방한테 선택지를 줬고, 이제 그걸 선택한 건 이제 상대방의 몫이 되는 거니까,